현무-5 약하다더니 결국 쓰나미, 한 차세대 현무, 핵 3배, 개발 성공. 미 전문가 예상치 못한 충격 발표. 어제 다들 보셨듯이 현무-5의 TEL 기동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솔직히 미사일보다 TEL이 더 흥미롭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어제 본 블로그에 제76회 국군의 날 시가지 행진 기동장비 촬영 포스팅에서 적었던 내용을 다시 옮겨보겠다. 솔직히 열병식에 등장한 현무-5를 보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깜짝 놀랐다. 무엇보다 본 블로그는 최대 8축 정도의 TEL로 예상했었으나 무려 9축 TEL이라는 점과 게다가 9축 전부 조향 기능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일종의 충격이었다. 장축 차량의 회전 반경 축소를 위해서는 앞에 조향축들과 후축 몇 개는 앞에 조향축과 반대쪽으로 조향되는 기능을 넣는 게 낫다. 과거에는 대형 트럭에 주로 그런 기능을 넣었었지만 근래에는 기동성의 우수함 때문에 고급 승용차에도 넣고 있는 기능이다. 근래에는 현대자동차의 G90도 해당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올휠 조향은 기동성 측면에서 우수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축이 같은 각도 혹은 같은 방향으로 조향되는 것보다는 뒤쪽의 몇 축은 위에 설명한 대로 반대 방향으로 조향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면 보다 더 다양한 기동의 구현에 좋을 것이다. 추가로 과연 해당 TEL의 드라이브 시스템이 올휠 드라이브 타입인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다면 18/18 구동 시스템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만일 후축이 6개만 실제 구동축이라면 18/12로 표기될 것이다. 참고로 아래는 러시아의 토폴 ICBM TEL의 모습이다. 자세히 보면 후축 몇 개는 역방향으로 조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제의 현무-5의 기동은 아래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대충 그린 것이니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다. 한마디로 모든 축이 같은 방향으로 조향된 상태에서의 차량의 움직임은 선회가 아니라 벡터 기동이 된다. 한편 후축의 조향이 전축의 조향과 역방향으로 되는 경우의 움직임은 역시 대충 아래와 같을 것이다. 물론 후축 쪽이 역조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회 동작은 될 것이지만 초장축 실시의 경우 그렇게 되면 뒤쪽의 축들은 비틀림 부하를 받게 되고 타이어가 회전되기보다는 슬립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무엇보다 선회 반경 혹은 회전 반경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다만 당연히 우리 현무-5의 TEL에 사용되는 K901 셰시가 소위 개걸음 동작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선회도 되지 않는 TEL을 만들어 낼 리는 없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확인해본 결과 역시 K901 셰시는 모든 축이 같은 방향과 각도로만 조향이 되는 건 아니고 앞쪽과 뒤쪽 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의 조향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사진의 러시아 토폴 TEL과 같은 동작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제 열병식 과정에서 해당 기능을 선보인 건 우리는 이런 것도 된다 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런 기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구조도 당연히 복잡하고 코스트도 상승하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기동을 가능케 한 데에는 군의 어떤 작전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이 반영된 탓일 것이다. 어제 합동참모본부 직속의 전략사령부가 대통령으로부터 부대기를 수여받으며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현무-5는 전략사령부가 보유한 핵심적인 자산으로 멋진 기동을 선보인 TEL에 걸맞는 훨씬 더 괴멸적인 파괴력을 가진 무기체계로서 전쟁 억지력의 중심이 되길 기대해본다. 솔직히 최소한 IRBM급의 잠재 성능을 가진 탄도미사일에 겨우 재래식 탄도 아무리 그게 수백 M 깊이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나 탑재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건 한마디로 재능 낭비에 해당한다. 재래식 탄두는 KTSSM에 맡기고 우리나라의 전략무기인 현무체계는 당연히 장내 핵투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어쨌건 투발수단이나마 1티어급을 갖추게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래는 본 블로그의 관련 포스팅 링크이다. 2. CJ 대한통운 KAI T-50TH 전투기 태국 운송작전 성공. 방산물류 등 고부가가치 영역 확대. CJ 대한통운이 높은 안전성과 전문적인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최고 난도의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오차없이 수행해내며 항공물류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CJ 대한통운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50TH 전투기 2대를 태국으로 운송하는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경남 사천의 본사 제조공장에서 출하된 전투기가 태국 따클리 공군기지까지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CJ 대한통운은 주요 부품들을 분해한 뒤 국내 육상운송, 항공운송, 현지 하역 및 육상운송을 거쳐 도착지에서 완성체로 재조립하는 고난이도 물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해냈다. 전투기 같은 방위산업물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만큼 물류 과정에서 높은 안전성과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운송 중 외부 충격으로 부품이 파손될 경우 다시 생산, 조립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운송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산물류는 물류업계에서 최고 난도 영역으로 꼽힌다. CJ 대한통운은 화물 자체 속성과 운송수단, 도로 상태, 기후변화 등의 외부 요인을 종합 분석해 안정적인 물류를 수행했다. 육상 운송 시에는 무진동 트레일러가 투입돼 주행 중 진동과 충격을 줄이고 특수 방수 커버를 덮어 우천 및 부식 피해를 예방했다. 항공운항 중 발생될 수 있는 난기류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강도 탄성벨트 활용한 고정 작업도 진행됐다. 태국 현지에서는 화물 차량 전후방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CJ 대한통운 태국법인과 태국 공군의 컨보이 차량 경호를 받으며 목적지까지 안전한 운송이 이뤄졌다. 전투기는 동체, 날개, 수직꼬리 날개, 엔진 등 4개 부분으로 분해돼 한국에서 태국 공군기지까지 옮겨졌으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후 완성체로 재조립됐다. 분해된 각 화물의 체적, 중량, 무게중심에 따라 맞춤형 고정 작업을 진행하고 운송 차량 속도를 조절하는 등 CJ 대한통운만의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물류 운영이 더해졌다. 이에 앞서 CJ 대한통운은 지난 2022년 영국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는 공군 블랙이글스 T-50B 항공기 9대를 운송했으며 2023년 폴란드로 납품되는 FA-50GF 항공기 12대도 6개월에 걸쳐 안전하게 운송했다. 이외에도 헬리콥터, 전차 등 다양한 방산물자의 국내외 운송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K방산의 세계화로 방산물류 시장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CJ 대한통운은 그동안 축적한 운송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방산물류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영호 CJ 대한통운 IFS 본부장은 특수화물 운송에 특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물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뿐 아니라 배터리, 위약품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CJ 대한통운은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리튬 배터리, 위약품에 대한 항공운송 국제표준 인증을 각각 획득하는 등 고난이도 물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며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고부가가치 물류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비브 스튜디오스, VR 활용 항공기 정비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기반 버추얼 프로덕션 비브 스튜디오스 대표 김세규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언리얼 페스트 2024에 참여. 차세대 정비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동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발표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항공기 시뮬레이션 심층 분석을 주제로 김익현 KAI 책임연구원, 김수정 비브 스튜디오스 기술운영본부 대리,
사무 이머션 이은규 선임연구원 등이 맡았다. 비브 스튜디오스는 지난 7월부터 KAI와 가상현실 기반 정비훈련 콘텐츠 저작 도구 및 플랫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실제 항공기 정비와 유사한 수준의 가상현실 정비훈련 콘텐츠를 제공. 정비훈련 학습 및 기술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AI는 이번 연구개발 과제 진행을 통해 실제 항공기 정비와 유사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여 전투기 정비사의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과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훈련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정 대리는 XR 기술과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 비개발자도 손쉽게 정비훈련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다.